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50대 82만 명이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49.4세.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평생 일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입니다. 50세가 되기도 전에 회사를 나와야 하는 현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입니다. 49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는다면 그 사이 15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깊고 어두운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과 같은 15년. 더 끔찍한 것은 이 시기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양쪽에서 손을 내미는데 정작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 50대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셨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도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개인연금도 퇴직연금도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은 들어뒀지만 건강하게 살 때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강하게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벌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한 현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50대가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대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 절박한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다시 보기입니다. 우선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더 양질의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50대면 그래도 부동산도 좀 있고 자산도 있지 않나? 2030 청년들보다는 낫지 않나? 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50대의 주축은 1970년대생입니다. 82만 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대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혜택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시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고용 안정이 무너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던 바로 그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 경제활동 중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50대에 접어들기 직전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격차입니다. 한 연구소가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의 자산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가 무려 118배였습니다. 같은 50대인데 어떤 사람은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50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것은 평균의 함정일 뿐입니다. 그래도 집은 있지 않냐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50대 분들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집은 부동산입니다.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는 계속 필요한데 집을 팔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팔면 살 곳이 없으니까요. 이전 세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0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만 마련하면 그 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50세도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나옵니다. 그 사이 15년 길게는 20년을 버텨야 합니다. 게다가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오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대, 30대의 인생 설계를 할 때는 60세 이후에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70대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일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0대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더블 케어입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 양쪽 모두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자녀들의 성인 이행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합니다.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해도 월급으로는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은 더더욱 늦어집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생활비, 교육비, 결혼 자금까지. 그런데 이 시기에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70대, 80대가 되신 부모님들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병원비가 나가고 요양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위로는 부모님 병원비와 요양비, 아래로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양쪽에서 돈이 나가는데 정작 본인은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의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인규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앞으로 7년만 더 버티면 정년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정 씨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한직으로 발령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25년 일한 대가치고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4학년, 작은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겠다며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85세,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파트 대출 잔금이 5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정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대출 5천만 원을 갚으면 7천만 원이 남습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어머니 요양비. 1년에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7천만 원으로는 1년 반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3세 전직 대기업 과장을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면접을 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연봉 3천만 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봉은 2,500만 원, 대기업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자존심? 그런 거 챙길 처지가 아닙니다. 일단 벌어야 합니다. 65세까지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집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득 절벽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이 공백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년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둘째,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셋째, 65세까지 계속 고용하거나. 처음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60세에 일단 퇴직시키고 임금을 대폭 낮춰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60대 직원들도 충분히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임금을 적절히 보장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를 선택하는 기업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일본 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까지는 현역 세대와 큰 차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가 걱정인 분들에게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직급, 과거의 연봉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재취업 성공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50대라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새로운 직무 스킬 배우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재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교육이 발달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합니다. 50대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입니다. 동료, 선후배, 거래처. 이 모든 관계가 재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재취업의 상당수가 지인 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50플러스 재단, 각 지역의 중장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생각보다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내 일배움 카드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재취업 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십시오. 다섯 번째,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의료비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실제로 50대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은 나이에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로 전직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대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49.4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는 15년의 소득 크레바스. 더블 케어의 압박 속에서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내일이 막막한 현실.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82만 명의 50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갑시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